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 협의를 열고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지요. 시도교육청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저희 팟짱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부가 어제 새누리당과 함께 누리과정 특별회계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우선 이 법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막 진도를 나가게 된 건지 이 법 제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이제 4월 13일 날 선거인데, 네. 이건 바로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법이라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우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딱 떠오르는 것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네. 보육과 교육을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하겠다. 네. 그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공약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약에 대한 포기가 결국 네.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 정부가 해왔던 또 청와대가 주장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것저것 하다 다 안 되니까 네. 시행령 고쳐서도 안 되고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뭐 마침내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이걸 처리하겠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우선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지요. 네. 지금 이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 정부가 지금. 네, 되고 그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일반 회계에서 나가도록. 그러니까 보통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네. 유초 중고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경비로 쓰라는 거거든요. 교육 경비. 근데 이걸 잘라서 네. 영유아를 위해서 쓰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잘라서 아예 영유아들만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써라. 네.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하면 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분이 있는데 네. 유치원 부분은 어떻든 그것이 교육감의 직무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어거지로 편성을 했고요. 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이것은 도지사의 관할 아래에 있고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법률상으로도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어린이집은 국가 재정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재정으로 해라라는 것이 이제 네. 교육감님들의 견해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그 중에서 국세교육세 재원을 따로 떼서 특별회계로 묶은 다음에 그 중에 돈을 뭐 누리과정, 초등돌봄 또 방과 후 학교 이런 예산에만 써라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교육재정을 한정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우리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 네. 내국세의 20.27%와 국세의 교육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국세의 교육세 부분이 가령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5조 1천억이라는 것이 전체에 놓고 본다면 약 한 40조, 41조 가운데 일부거든요. 네. 그러면 이 5조를 떼서 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네네. 문제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특정한 세입이 있을 때 네. 그리고 그것을 특정한 세출로 충당하기 위해서 네. 만들 수 있는 국가재정법의 규정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특정한 세입이냐 하는 거죠. 이것이 국세 부분이라는 것도 유초중고의 교육을 위한 교부금의 세입으로 잡은 건데 네. 이걸 떼서 특별한 세출, 다시 말하면 누리과정과 방과 후 돌봄으로 쓴다고 그러면 네. 이것은 정말 이제까지 그 법률의 체계와
법률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음. 정말 법률 질서의 파괴 행위예요. 지금 법률 질서 파괴 행위다. 대통령이 지금 법률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건 대통령은 아니고 지금은 당정이 이렇게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네. 정부, 당정이 파괴하는 거죠. 당정이 파괴한 네,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음. 그리고 정부도 그렇죠. 네. 이제까지 시행령으로 안 되니까 네. 이제 와서는 이렇게 그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내용도 어거지로 훼손하면서 네. 이렇게 특별법 만들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도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은 예컨대 뭐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이 진상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들을 다룰 때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과거의 교육에 있어서도요. 네. 특별회계를 위한 특별법이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네. 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예. 이 학교가 모두 다 이 시설도 엉망이고 뭐 음. 이 화장실도 문제가 있고 네. 건물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것을 만들 때 지방재정 교부금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웬 지방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초중고의 교육을 위한 기본 경비이기 때문에 기본 경비. 네 이걸 손댈 수 없어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당시에 한 6조 1천억을 네. 부담한 바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특별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거 지방재정 교부금으로서는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어서 네. 이것이 교육을 위한 기본 예산이기 때문에 네. 이걸 훼손하게 되면 교육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기본 예산을 허물어서 교육재정 자체를 흔드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통일할 것 수가 같아요. 없죠. 지금 이게 누리과정이 보세요. 누리과정이 4조 1천억이거든요. 전체. 네. 예. 그러니까 누리과정에다가 돌봄까지 다 한다고 그러게 되면 네. 이게 아마 한 5조 이상 넘어갈 텐데 네. 이 돈을 가능 떼서 그냥 보통 교부금에서 떼서 이 특별 회계를 해가지고 누리과정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학교 교육을 뭘로 하겠습니까? 그동안도요 벌써 이미 12년에 우리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수 학습 활동 지원비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수 학습 활동 지원비가 예. 2012년도에 4조 6천억 있는 것이 네. 2015년도에 2조 9천억으로 줄었어요. 절반 가까이 줄었네요. 네, 이런 상황인데 예. 교육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또 4조를 빼가지고 누리과정을 하라고 그러면 네. 지금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럼요. 참 큰일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누리과정 정부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국가 완전 책임제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재정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못 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따로 마련해서 교육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본 회계에서 또 이걸 특별 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하라. 그럼 있는 돈에서 더 하라는 건데 그럼 결국엔 다른 예산들을 다 줄일 수밖에 없는 다른 데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경기도의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우리가 학교 운영비로 매년 내는 것이 약 한 1조 한 300억 돼요. 1조 300억. 1조 300억.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가 모두 한 2,300개가 되는데 네. 여기에 유치원까지 다 하면 한 4,500개가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운영비로 주는 것이 1조 330억인데 네. 학교마다 주는 학교 전체에 주는 네, 것이. 네. 예. 그래서 1조 330억을 헐어서 그러면 예. 가령 어린이집의 부분에 5,459억이 금년에 필요한데 네. 이걸 쓰라고 그러면 학교 운영비를 50% 줄이라는 얘기인데요.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거 매우 심각한 이건 문제인데요. 아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건 도대체 학교 현장을 뭘로 보고 이렇게 당정이 이런 합의를 하는지 더나 선거 며칠 앞당겨 놓고 하는 거 의도가 뭔지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 경기도만 보더라도 전체 학교 운영비 중에 절반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쓰라고 하면 나머지는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일단 일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운영 자체가 안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그게 네. 아니에요. 네. 법률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정말 법률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법에 정한 이 일반 교부금이 학교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건데, 네. 이걸 돌려서 누리과정을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쓰면 우리들이 법을 어기는 게 돼요. 아, 교육감님들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육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저희가 이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적어도 도민들이 우리를 뽑아주셨으니까 네.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 학생들과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를 바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정말 당정 합의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도 많고 그런데 왜 당정이 이게 뭐 반발이 있을 게 너무나 자명한 상황에서 선거 앞두고 왜 이런 합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영 차관도 이 네. 발표를 하면서 네네. 이야기한 것이 별도의 재원이 없다. 현재 일반 교부금을 충당하고 있는 국세 부분의 교육세 네. 부분을 떼서 특별 회계로 해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하겠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아니 네. 교육부 차관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네. 별도 별도의 재원은 재원이 없고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국세 부분에서 이걸 떼서 하겠다. 그럼 교육부 스스로가 이거 별도 재원이 필요한데 별도 재원이 없다고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김종은 정책위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해서 정치 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들 때문에 이 누리과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특별회계로까지 묶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언어도 다니고 교육감들의 명예를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가 누가 누구를 볼모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역으로 본다고 하면 교육감을 갖다 겁박하면서 이렇게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네. 시행령 만들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네. 이제 특별법 만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한 건 인정한 거죠. 시행령이 위법한 거를 인정한 겁니다. 네. 시행령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네. 이미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 판례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네. 그런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 시행령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고 지금 이제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하겠다는 건데 네. 특별회계로 하겠다는 이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법률로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일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 법에 따라서 교육감이 특별회계를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대신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준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를테면 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때에는 아예 그냥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좀 권한 침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권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건 정말 헌법 정신을 모독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 왜냐하면요.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할 것 같으면 네. 이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와 교육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고 이 헌법 정신에서 교육을 지키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2000년 3월에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것을 재판을 한 겁니다. 이것이 헌법이 지켜내려고 하는 지방교육 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걸 파괴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네. 교육감의 사무에 첫째가 조례안을 제정해서 제출하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이 근본적으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헌법 정치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네. 나는 이 정말 새누리당이 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거 참 기가 앞두고 좀 막혀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앞서 이제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 당정이 이런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교육감님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근데 저는 이 보도자를 보면서요. 네. 보도를 보면서 이분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아, 이 누리과정 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교육감 직선을 해놓고 보니까 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냥 직선제 폐지하자. 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이미 새누리당이 작년부터 해오던 얘기고요. 그렇죠. 이번 선거 때 결국 저는 선거 때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그 정부가 뭐 그 시행령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꼼수를 자꾸 부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의도다. 정치적 의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교육감들이 새누리당의 입맛에 맞지 않게 네. 자꾸 이런 올바른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아마 속상하겠죠. 더구나 예.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자꾸 이거 대통령 공약 지켜라 해서 10명이 넘는 교육감들이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못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정말 중요한 거는요. 네네.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이 정신에 의해서 교육감 직선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과 6년째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교육감 직선한 게 이제 두 번째 한 거거든요. 네. 이거 다 여야가 완전히 합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와서 뒤집겠다?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사실상 숨은 의도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새누리당 스스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만들어서 사실 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겠어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이 누리과정 예산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데요. 그동안 이게 뭐 엎치락 뒤치락 굉장히 뭐 논쟁도 많고 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간단해요. 선거를 네. 앞두고 네.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분이 이게 큰 문제로 대두가 자꾸 될 수 있으니까 네. 이 책임이 교육감에게 있지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있지 않다. 아. 정부 책임이 아니다. 예. 이런 걸 밝히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책임 근데- 떠넘기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이건데 이거 분명히 이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네. 생각해 보세요. 이 특별법 얘기가 나온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통교부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네. 교육 기본 경비로 주는 건데 이 교육 기본 경비에서 5조가 넘는 국세 부분을 떼서 네. 누리과정 경비를 쓰도록 특별회계를 만들겠다. 네. 이건 특별회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도 안 맞지 되는 않- 일일 뿐만 예, 아니라 예, 교육 기본 경비를 떼서 누리과정에 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것은 그동안 시행령으로 해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네. 절대로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국회가 제대로 된 국회라면요 이걸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 앞두고 결국 네. 이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지 않고 이 따르지 않는 교육감들에게 있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려는 의도가 크지만 결국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크게 먹히진 않을 것이다. 결국 그것이 반감이 훨씬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뭐 학교에 여러 경비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특히 찜통 교실의 문제라든가 또 낙후한 화장실, 또 건물, 뭐 급식 시설 뭐 등등 뭐 여러 군데의 학교 교육에 써야 되는 비용이나 예산이 많은데 그것은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돈 끌어서 누리과정 예산에 써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게 교육 주체들이 좀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여론이나 이런 건 좀 어떨까요? 학부모들이 제대로 잘 모르시죠, 이 내용을. 네. 내용을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아하. 그래서 지금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네. 금년도에 우리가 받은 교부금이 41조입니다. 네. 작년보다 1조 8천억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뭐라고 하면 1조 8천억이 늘었으니, 네. 너희가 이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누리과정의 비용이 4조가 넘는데 1조 네. 8천억 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음. 또 하나, 네. 지금 금년이 41조, 작년보다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금년도 교부금 총액이 2013년도 교부금 총액과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2013년도부터 지금 벌써 4년이나 됐는데 네. 액수가 같다고 그러면 예. 이게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그냥 뭐 반영이 안 학급수가 늘어난 거나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완전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후퇴한 상태에서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강제로 해라. 이거는 정말 이젠 뭐 교육 그만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 공약을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 경비까지 흔들어서 이게 좀 교육 재정에 타격을 미친다면 정말 교육감님들 그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9대 국회는 사실상 이게 막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국회가 거의 마무리되고 무력화되는 시기에 정부 여당이 이 법을 들고 나왔어요. 이번 주에 발의한다는 거거든요. 실제 어떻게 될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저 논의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리고 아마 후보들도 이걸 갖다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상당한 수인데 네,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들여다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네. 네. 지금 그러면 결국엔 19대 때는 이것을 다루지 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20대 국회 지금 뭐 여론조사 내용을 좀 보면 새누리당 180석 뭐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이 문제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초반에 새누리당 의도대로 특별회계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런 두려움이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정말 교육은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게 정말 참 암담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교육감 취임한 지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돼갑니다만 네네. 지난 2년 동안 교육 자체에 대한 걸 어떻게 개혁을 해볼까 노력한 것보다도 이 교육 재정 가지고 싸우느라고 아주 그냥 거의 시간을 다 허비하다시피 딴 했는데요. 거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감님들이 그럼요. 뭐 혁신학교니 뭐니 정말 할 일들이 많은데 늘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딴 거 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서 지금 참 이게 걱정입니다. 정말 저는 새누리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교육 현실을 좀 직시하고 교육이라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 아니겠어요? 저는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10년 후가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진보교육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제 흔들기를 해서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정말 임기 내내 싸우다가 끝나는 그런 교육감님들 되시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국회에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지만 또 교육감님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공동 대응 같은 것들을 하실지 그것도 좀 주목이 좀 되는데요. 저희들의 공동 대응만이 아니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요. 네. 이제 학부모들 회가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각 학교마다 네. 새로 구성을 하고 학교 운영위원도 새로 뽑고 그런 과정에서 네.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이 예산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면 이 문제가 실제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의 애들 문제가 아니라 정작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자기 자녀들의 이게 닥치는 문제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음흠. 이게 그러니까 학부모들 자신들이 아마 이게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학부모, 교육 주체인 학부모,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계신 교육감님들, 또 이런 분들께서 좀 더 그 정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교육감님, 네, 네, 저희 교육감 협의회로서는 아무튼 전국 교육감들이 17명의 힘을 모아서 네. 교육을 지켜내기 위한 하여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네, 어제 성명도 내셨던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대로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교육자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이거 그대로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 무책임한 조치다, 정부의 조치가. 뭐 이제 이런 비판 성명 내셨는데요. 성명 이후에 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네. 이른시 해도 뭐 들은 척만청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뭐래도 해야죠. 아이고, 예. 가만히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뭐 교육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민이 저에게 교육을 지키라고 교육감 시켜줬는데 그 제가 교육감 하면서 그걸 못 지킨다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근데 참. 언론에서 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스피커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런 소중한 목소리들이 정말 그 큰 언론들에서 다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 설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언론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말씀도 더불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